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주거혁신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도정법상에서 물리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를 늘려주는 대호제. 이 표가 보물지도야. 얘네랑 이거 지금 보물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성비 좋게 재건축 예정지 투자하기 무지하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오늘 내용 서울시 도시 대개조 서울 서남부 개발. 네, 네. 준공업 지역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죠. 네. 직주라 이제 주거 직장이면 직장부터겠죠. 네. 직장의 주거의 즐거움까지 다 갖겠다. 네. 뭐 미래 첨단 도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 했는데 전 이거 공문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게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워딩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암흑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죠. 지난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네. 이 정비 사업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10년 동안의 암흑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 발전이 없었다. 그렇죠. 서울의 개발과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 집권 말수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말수가 해제된 지역이 굉장히 많죠. 예, 이 정비 사업들 특히나 신규 구역 지정 자체를 안 했었고요. 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도 좀 있었어요. 설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페인트 업체랑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니냐. 하도 못 부수게 하고서 전부 다 뭐 페인트 칠하고 뭐 벽화 그리고 하라고만 하니까 네. 정말 이 정비 사업에서는 퇴보를 거듭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한 10여 년 가량.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준공업 지역은 어차피 한번 대개조가 해야만 하는 용도 지역이에요. 사실 준공업 지역이 서울 내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잡혀 있는 지역이 이쪽 서남권인데 옛날 그 구로공단이죠. 구로공단이 정말로 그 제조업 공단이었던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부터 이제 현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식으로 쥐벨리 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또 쥐벨리랑 맞닿아 있었던 금천구라던가 강서구 같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제조업 플러스 근로자들의 주거 지역으로 많이 활용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가장 먼저 서울에서 생산을 담당했었던 지역이니만큼 아무래도 제일 먼저 노화가 됐겠죠. 네. 그래서 6, 70년대부터 개발됐던 게 이제 거의 50년 이상 흘러가니까 현대화가 시급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산업으로 살릴 지역은 살리고 또 주거로서 바꿀 지역은 바꾸고 한다는 가장 큰 그림이 먼저 공개가 됐고요. 네. 자, 세부 그림을 보면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뻗어 나가는 거죠. 금천 공군부대 있는 자리, 또 관악 산악현 연계된 S밸리, 그리고 온수산단과 김포공항, 이쪽이 구로 쪽이 빠졌네요. 구로 지역에 있는 산업공단이나 유통공단 이런 지역들 전부 다 갈아엎고 그리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최대한 빠르게 완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획안들은 이런 식의 이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첨단화되고 보다 더 고밀 개발 가능하게 민간 사업 쪽을 많이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놨고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자, 지도를 좀 확대해서 제 위치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번 서남부 대개조에서 산업 방향으로 가장 먼저 언급됐었던 구로중앙이나 구로기계공구상가 위치 안 가보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구로역에서 신도림 또 영등포 이쪽 방향이 지상철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가운데 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낙후가 됐어요. 네. 신도림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낫죠. 네. 근데 여기가 길도 굉장히 좁고요. 네. 여기 이제 가끔 한 번씩 가면 항상 그 버스 중앙차로가 한 차선씩 차지하고 있고요. 맞아요. 양쪽에 뭐 해봤자 한 2차로 2차로밖에 없잖아요. 또 좁아질 땐 1차로고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신도림 아파트들도 이제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위쪽에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그렇죠. 리모델링하는 단지들 이쪽 네. 라인에 있고 네. 또 여기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지금은 없어진 사업인데 과거 도정법상에 있었던 일종의 이제 재개발과 비슷한 사업인데 상업지역이랑 공업지역에서 보통 진행하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고밀 플러스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런 고밀 플러스 복합지구 산업이 되는 지역이고 또 이제 구로 기계공구상가 가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딱 그 그렇죠. 디자인인 거죠. 네. 그나마 이게 현대화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주차장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 설립하면서 그나마 좀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여기 차도 못 됐어요. 네. 가면 이제 전형적인 그 준공업 지역 냄새가 있어요. 기름 냄새랑 저희 쇠 가는 냄새가 이제 확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공업 지역들의 그 전형적인 냄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발전의 냄새거든요. 그렇죠. 서울에는 더 이상 중공업 지역이 공업으로서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기를 성수동처럼 음. 이제 타겟은 항상 성수동처럼 되기를 바라죠. 음.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현대화 되게 되면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한 22,000평 되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22,000평입니다. 네, 굉장히 넓어요. 22,000평이면 아파트 지면 대략적으로 한 3,000세대급 어. 혹은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부지거든요. 여기 뒤에 그거잖아요. 예. 이 뒤에 라인에 예. 여기는 음. 그 구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네,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하고 있고. 또 이쪽도 현재 모아타운 네. 설정된 데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현대화된다고 해서 전부 아파트 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써져 있었잖아. 직주락. 그쵸. 직주락인데 여기는 이제 직장 업무 시설의 위치를 좀 담당을 해야 되겠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공구 상가나 유통단지라는 특성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성수도 지금 뭐 수제화 거리 이런 거를 유지한 채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것처럼 네. 여기도 공구라던가 유통단지의 특성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일종의 땅을 고밀 개발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이런 네. 상가들을. 여기 옆에 있는 뭐 유통상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네. 길이 끝내줘요. 길이. 여기 이제 고척동 간선도로잖아요. 보이네. 고척동 그렇죠. 보이고. 고척동 보이고요. 여기 있는 요 건물이 경동나비엔 본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여기가 경인로. 끝내주죠. 입지가 다 코너에다가 22,000평을 잡아먹고 네. 있는 거예요. 야, 여기는 진짜 해놓으면 도시 이제 천지개벽이란 말 쓸 수 있는 데네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용산하고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요. 서부간선도로 있고 또 여의도는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첨단 산업이 들어갈 상당히 좋은 부지고 그 어떤 신도시보다도 서울 내부에 있는 그렇죠. 업무 안에 기능이다. 있어버리니까 접근성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안에 그렇죠. 있지. 그래서 저는 업무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더 고밀 개발 쪽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지역들은 개인 투자자가 낄 틈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낙후돼 있었던 동네를 바꾸는 사업이니까 그 주변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나 정비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근데 있겠죠. 구로 쪽에 그 빌라들이 안 싸요. 안 싼가요? 네, 안 싸요. 이게 전에는 쌌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모아타운 얘기 나오고 나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현장도 많아지고 네. 사실 여기 구로나 가산 쪽은 구로 쪽이 맨 처음에 우리 60년대 70년대부터 그 70년대 이후죠. 이후에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예.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 예전 시설들. 근데 이 가산 쪽으로 내려오면서 된 건데 아시겠지만 이 구로 가산 쪽은 아파트 개체 수밖에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다 보니까 임대가가 좋아. 전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월세가 좋아서 빌라값도 사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서울 근교에서 갭 투자 제일 싸게 먹히는 데가 독산동, 하안동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산, 한, 금천은 시흥동. 네, 시흥동 쪽. 네. 근데 시흥동 일대도 지금은 그쪽 라인이 오히려 싸고 구로 쪽은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수 얘기도 있거든요. 원수. 여기는 좀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다른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네. 요게 다 정비구역들이거든요. 정비구역들. 단계 보시면요. 네. 사업시행 인가 단계, 철거, 그리고 뭐 건축 심의, 뭐 정비구역 지정 초기 단계의 빌라들도 있고요. 네. 시공사 선정. 이게 다 뭐냐면 본궤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합 설립은 최소한 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데들도 구역계가 큽니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노후도가 이미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여기 용적률이 꼴랑 해봤자 100에서 150%들이 많아요. 다 빌라 단지들이어서. 네. 물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했을 때, 재건축을 했을 때 뭐 400% 다 주고 그런 경우는 없겠죠. 보통 뭐 한 250에서 뭐 많이 받아 285 정도. 요 정도 보고 많이 접근하는데 이것만 돼도 2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정비 사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찾아가지고 외곽 나갈 바에는 차라리 이런 동네들, 이런 동네 지분이 엄청 커요. 지분 많은 것들 위주로 해서 준비하면 조금 더 나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네들, 이런 이제 부지들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또 주변 지역으로 이쪽으로 좀만 나가면요,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네. 종합운동장에 GTX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지역들은 일자리로서 주변 지역들의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지들, 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일자리, 첨단 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동네로 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정비사업지들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대 요것도 한번 얘기는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주거 지역에 껴있는 형태가 아니라 관악산자락에 있죠. 네. 그래서 서울대의 초입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투자할 게 없어요. 투자할 게. 그리고 여기는 항상 뻗어나가면서 서울대 확장하고 산학연 이거 벤처산업 공간을 계속 준비를 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얘는 조금 파급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긴 좀 셀 것 같아. 아, 이거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여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군부대 네, 추천을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게 보면요. 정비 사업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추천했었던 이 모아타운 여기가 지금 조합 창립 총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에서 가장 빠른 정비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가 구에서 아예 의지를 갖고 관리 계획 수립하죠. 관리구역 선지정 해버리죠. 그러니까 쪼개기도 막아놓은 상태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 계획대로 일단 가봐. 근데 주민들이 워낙에 그 욕구가 세요. 여태까지 너무 한 20년가량을 못했었던 지역들이니까 막 후딱후딱 하고 싶은 욕구가 세가지고 여기가 지금 가장 빨리 지금 조합 설립 초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아타운 중에서는 시범 빼고는 얘가 제일 빠르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신안산선 라인 쭉 타고 내려가면 저기 시흥 뭐 3동, 5동, 4동 모아타운만 한 6군데가 지금 구역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다 재개발 후보지 신통계획이거든요. 네. 재개발까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그만큼 심하고 아파트가 전혀 없었던 그런 동네들인데 롯데캐슬 골드타운 골드파크 여기 들어오고 그 가운데 껴있는 공군부대 여기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보시면 업무지구거든요. 여기 업무지구들. 네. 그래서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지원에다가 마이스 산업 호텔 거기다가 도심형 주택 요거 분양됩니다. 네. 얘는 일반 분양할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역세권이 됩니다. 신안산선 라인이 신독산역이랑 시흥 사거리역 요 두 군데가 이제 시흥대로에 딱 중앙에 새로 생기는 두 가지 역이잖아요. 그렇죠. 석수역 지나가지고 네. 그래서 요 역세권 반경들을 제가 봤을 때 금천구에서 아파트 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너무 낙후가 심해요. 옛날에 막 그 우시장이 있었던 모든 지역들이잖아요. 독산. 동쪽. 그래서 요 지역들의 옛날 그 이미지를 다 탈피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여기도 아파트 촌으로 빠르게 바꾸고 싶어하는 금천구의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군부대 부지를 업무시설화하게 되면 상당히 그 주변 지역들의 이미지라던가 이게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여기 역 밑에 보이시죠? 금천구청 역 밑에 여기에 종합병원이랑 또 아파트 부지가 이미 또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지개나 이쪽 재건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일대 거의 몰빵으로 지정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찾아보고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로 가산 다음에 지금 금천구 내려왔잖아요. 온수 그렇죠. 한 다음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간 자리는 여기예요. 그렇죠.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간 데는 여기입니다. 구로에 있는 빌라들 투자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거의 2억 들어가던데? 구로인데. 구로인데 2억 들어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돼요. 구로는. 구로 쪽엔 투자할 이유가 없다. 2억이면 할 때 더 좋은데 더 많아요. 많지.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돈이 진짜 내가 한 5천에서 뭐 1억 정도 사이다. 그러면은 이쪽에 좀 뒤져보면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서 찾는 것보다는 동네 한번 쑥 훑어보시고 내가 가진 돈에 눈높이 맞추셔가지고 보면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얘기해야겠죠? 이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아팠던 얘 때문에 아팠던 동네 꼽자면 저는 화곡동인 것 같아요. 또 있어. 화곡, 신월. 신월, 신정까지. 네. 그리고 위에는 고촌. 고촌, 김포까지. 네. 자, 이 지역들 이제 조금씩이나마 용도 지역 플러스 고도 제한 완화 부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더 그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기능은 강화하되 그렇다고 캐캐묵은 몇십 년 전에 이 고도 제한을 그대로 갖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서구 고도 제한 범위를 이런 식으로 26년까지는 최대한 빨리 완화를 시키면서 여태까지는 이랬죠. 네. 반경 4km까지가 60m가 채 안 돼요. 아파트 한 13층 높이밖에 안 되고 또 거기다 플러스 1.1km까지는 112m 요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뭐 한 20층 남짓.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해발 뭐
200m 정도까지 높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밀 개발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가능해진다.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주거 혁신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예.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나 유통단지들에 대한 개발의 거점을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부권에 제일 중요했던 교통망인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고도 제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이제 도정법상에서 물리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를 네. 지금 늘려주는 대호제. 그렇죠. 정부에서 찝어준 동네들 딱 보이죠. 음. 목동, 신정, 신투리, 또 가양등촌의 방화까지. 네. 여기 이제 기존의 택지지구를 갈아엎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서남권 주요 택지지구가 이만한 면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봐야 될 게 저는 영등포 쪽. 네. 여기가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알짜배기가 많죠. 근데 알짜배기가 많은데 여태 이 좋은 알짜배기가 뭐 했냐면 도시 재생했어요. 도시 재생이 뭐냐면 철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존 거 살려가지고 그냥 공장터는 공장터로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건데, 이제부터는 얘네들도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호재를 받을 만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들 한번 꼽아봤어요. 꼽아봤더니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당산 5가 유원제일 2차 여기가 지금 84년도에 지어졌는데 용적률이 134%고요. 이건 제가 따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사업성이 나오느냐를 보통 이제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대지 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야, 20평이 넘어요. 사업성이 좋은 거죠. 어마어마한 데죠. 근데 원래 여기에다가 짓게 되면 공동주택 250 플러스 나머지로 150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다. 이제는 400%까지를 공동주택으로 채워서 일반 분양분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외에도요, 그 당산동 사가가 보면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네. 여기도 현재 재건축 거의 단계가 많이 나가고 있죠. 제가 이것도 추천했던 아파트예요. 24년. 현대아파트. 예. 근데 지금은 네. 좀 가격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원래 250%인데 40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해당되는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거의 30-40%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30-40% 늘어난 게 당장의 가격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 다른 재건축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재건축 그 사업성 늘어난 것 때문에 피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업성을 더 높게 높여주면 버틸 수 있는, 상쇄되지. 그렇죠. 상쇄돼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몸테크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요 중공업 지역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규모는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업 지역들이 그 블록별로 이제 조그맣게 지어진 나눠져 데들이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사실 다 옛날에 공장터였잖아요. 네, 맞아요. 공장터에다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규모는 작아요. 근데 이런 식의 낮은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는 거의 없고, 이미 340에서 350%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요. 여기가 규모는 한 200에서 300세대급 지어진 아파트가. 그래서 400%까지 풀어줘도 얘네들이 재건축 가기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런 데들 있죠. 재개발 내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들, 이런 데들에 대한 땅의 부가가치가 이만큼씩 늘어난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양 택지입니다. 가양 그 등촌 택지. 여기 노특법이잖아요. 네, 노특법 적용받는 자리죠. 근데 제가 여기 따로 표시해 놓은 데가 중공업 지역들이에요. 맞아요. 중공업이 이제 똑같이 양평동, 강산동처럼 공동주택 400% 허용됐을 때 호재 받을 만한 아파트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조사한 용적률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200% 초반, 한 190에서 200%. 요게 이제 분당 정도 수준 되겠죠. 분당 정도 용적률인데, 여기도 만약에 일반 분양하면, 얘 제가 다 한강뷰만 조사를 한 거예요. 네. 한강뷰에다가 용적률 200% 초반대면 거의 사업성으로 봤을 때 400%만 돼준다면 분당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면 보물 지도예요, 이거. 이 표가 보물 지도야. 네? 여기에 얘네랑 이거 지금 보물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가성비 좋게 재건축 예정지 투자하기 무지하게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연차 보면 다 30년 넘었거든요. 네. 비슷한 연차에 다 지어졌죠. 가양택지 자체가 90년 초반부터 입주를 했으니까. 네. 세대 규모도 여기는 이제 커져요. 세대 규모가 다른 이제 영등포 쪽 이쪽은 400-500세대급 넘는 데가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0세대급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대지 지분 큰 데 한번 잘 노려보세요. 여태까지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한강타운이나 동신대야 요런 데들이 이제 재건축 노리면서 많이 들어가셨고, 또 대림 경동 같은 데들도
용적률 대비해서 대지 지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음. 220%대에서 뭐 400% 가주면 이거 종상향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근데 여기보다도 앞으로 더 좋게 보는 게 이제 준공업 지역들. 염창, 우성 1, 2차 여기 규모가 좀 작거든요. 근데 두 개가 이제 뭉쳐져 있어요. 네. 얘네 통합지역 건축 사이즈 나오지 않나요? 앞에 네. 또 3천린가 같이 붙어 있는 데가 네. 있거든요. 이미 재건축 그쵸. 추진 중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까지는 한 250에 플러스 뭐 한 300% 이렇게 얘기 나왔다가 400%인데 노려볼만 하다. 가성비가 좋잖아요, 여기가.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서남권 대계조 맞춰가지고 여러 호재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거점, 개발 거점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중공업지에 대한 그 용적률 상한, 거기 상한이 올라가면서 상향되면서 용적률 상향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부지들, 그리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관련된 이 부지들 이런 게 살펴봤거든요. 3월에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듯이 여러 구역들과 단지들 얘기를 했었어요. 3월 달에 강의 또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좀 더 심화해서 지금 서울에서 돈될 만한 자리, 재개발, 재건축 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영상이 아니라 오로지 오프라인 특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구역이나 이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상급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특강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은 이 오프라인 실제로 와서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특강 신청은요,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강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